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의 민원 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안중출장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5일 안중출장소장 신동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신동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중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 총무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종진입니다.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우겸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4쪽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민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서부 지역 개발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 기관,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하였고 분청과 주민과의 소통 매개체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유관기관 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및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단체와 경제단체 협의회 소상공인 등 지역의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분야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화양지구, 서부 내륙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 대상지와 학현지구 등 대형 공사 현장 및 재외 취약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면장 등 업무 공유 및 현안 토론회를 운영, 세계 장애인 역도대회 준비를 위한 서부지역 TF 운영 등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못했던 정보화 교육을 재개해서 지역 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조 시민 만족의 공감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내 구인 구직, 문화 공연, 교육 강의 등 시민 편익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월별 민원 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민원 처리 기간 만료 예개제, 민원실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 등 다양한 민원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권 민원 서비스를 위해 여권 등기 우편 교부제,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야간 여권 민원 창구를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21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가 조사 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의 효율적인 환수를 위하여 인허가 부서와 협력해서 부과 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납부 기일 만료 예고제를 실시, 개발 부담금 체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불법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적도 고도화를 위한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종이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 간 겹침, 이격 등을 정비해서 정확한 지적공부 작성 및 시민의 재산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작년까지 53,644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필지 4,804건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지적도 경계정비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88쪽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시민 공감 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 2,985억 중 9월 말 현재 2,884억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6.6%의 징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지원을 위해서 착한 임대 재산세 감면 106건, 사업사 주민세 사업소분 1,325건을 감면하였고 비과세 감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누락 시원 추진과 탈루 은닉 시원 방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납세자들의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카카오톡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마을 세무사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9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2월 지방세 총 납세액 195억 중 48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은 물론 2월 체납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올해에도 생계형 체납제가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였고 고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관을 운영해서 책임 징수제 실시,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다각적인 체납 처분과 징수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40쪽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부 지역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안중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길막골 행사 등 특색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중시장 내 꽃식재,
이벤트 광장 조경 관리, 고객센터 방수공사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소방,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중시장 고객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소통, 마케팅,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안중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농지 효율적 관리와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농가는 6,372호이며 농지 면적은 9,378헥타입니다. 농지 전용허가 305건 중 취소가 30건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지 목적대로 성실을 경작하도록 행정 지도하여 농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에는 드라이브스루, 추석 명절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시민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142쪽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54개사에 671명,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21개사에 4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장 승인 기업 64건에 맞춤형 행정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작업 환경을 위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공장 신규 설립과 창업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방문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발굴해서 적극 해결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 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43쪽 시민 중심 체육시설 제공 및 공정문화 조성입니다. 서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서평택 수영장, 안중체육관 등 총 26개소이며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은 총 326개소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평택 국민센터 수영장 증기 보일러 교체, 오성 숙성 체육공원 사무실 및 가림막 보수, 안중 레포츠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투광기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물을 개선하였고 문화유통업 및 체육시설업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가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관련 업종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에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민원 총무과, 세무과, 지역 경제과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소장님이야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행정가서 준비하시느라고. 네. 인구 현황이 지금 10만 7천 정도 되네요. 네. 이 전년도 비해서 인구가 좀 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습니까? 예. 이유가 저 고덕 신도시나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면 이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주하시는 예. 분들이요. 예. 지금 뭐 이제 안중 화양지구라든지 지금 서부 지역 쪽에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향후에는 인구가 좀 증가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 하양지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으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거 이제 시작이 되면은 안중도 이제 인구가 이제 서부 지역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평택시의 먹거리나 뭐 서부 지역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화양지구는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 기반 시설이 한
40%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40% 이상. 그러면 이게 뭐 입주가 다 완료되려면 좀 시간이 일단 저 지금 예상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 개발 행위를 저 개발 계획이 3년 안에 다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뭐 내년 말까지는 아마 조성이 완료한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향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제 지금 그쪽에 또 출장소도 지금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지금 출장소는 지금 그 저 경기도 투용자 심사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제 설계하고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출장소 이전은 언제로 지금 25년도인가요? 언제로 계획상에는 25년도에 25년도로 입주하는 걸로 입주하는 돼 걸로 있습니다. 돼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안중출사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나마 그 안정출장소가 그 저 복지관하고 체육관을 지면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그 아,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지셨는데 그렇죠. 그때, 예. 저 주차 환경은 이제 그 복지센터보다는 이 체육관에 이제 주차장이 좀 남아요. 좀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거기다 대고 체육관 나머지는 쪽에.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안내합니다. 아 그쪽에다 밀어내는 일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전에 한번 제가 안중출사 한번 갔었는데 주차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다가 그 전년도 인구량도 같이 이렇게 좀 추가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하기 좋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자 수가 한 7,275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등록된 외국인이고 비등록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여기 저 5페이지에 그 여기는 이제 7,275명 정도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등록돼 있는 인원이고요. 예. 그 실질적으로 파악된 거는 거의 지금 뭐 찾아보기는 힘든데 저희가 좀 이따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그 외국인들이 또 많고 또 비등록된 외국인들이 많다 보면 좀 그 뭐 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좀 있나요? 어제도 제가 그 저 포승읍의 그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같이 그 도곡리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내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저 우리 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더 이상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소통이 다 되니까 이제 많이 와서 살으니까 러시아 애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러시아. 우리나라처럼 같이 생겼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홍보물을 나눠주는데도 참 이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그 치안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저 대응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하셔야겠는데 네, 네. 이 주기적으로 뭐 홍보나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예전에 그 안산인가 막 어디인가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외국인들이 막 거기서 집단으로 뭐야 싸움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 예. 그 한국인들 막 위협하고 이런 부분들로 많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이런 걸 좀 그래도 비등록 외국인들도 좀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네, 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지금 거의 배 이상으로 좀 늘고 있더라고요. 20년도에 89건에서 180건, 뭐 280건 늘고 있는데 이게 허위 신고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허위 신고 사례가 어떤 거냐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허위 신고 사례요? 예. 어떤 류의 이제 신고들이 있냐? 허위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하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실제 상으로 이제 거짓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거래 같은 예, 거 예. 얘기하는 그래서 것 이제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 뭐 누가 신고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어떤 자료의 조사에 의해서 발췌가 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거래가 이제 갈수록 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 갖고서 많이 그 거짓으로 서로 옛날에는 아마 많이 잦았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젠 법도 엄격해지고 다운 그러는데 계약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평택은 사례들이 워낙 또 개발지구라 다양하겠죠. 예, 그래서 그 건수가 자꾸 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런 뭐 다운 계약서 뭐 이런 거 쓰고 이런 네, 거 네, 같은데 이게 이제 네. 뭐 아무래도 탈세하고도 연관이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자료 보면 이게 총계가 지금 20년, 21년, 22년 합계를 써놓으신 건가요?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9페이지. 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이렇게 건수하고 인원하고 쭉 써 있잖아요. 9페이지. 네, 이거 총계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합계 건수 이렇게 총계로 해놓으신 거잖아요. 이 숫자가 안 맞아가지고 한번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21페이지에 그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이게 허위 신고가 13만 7,966건인데 9건 신고하고 9건 과태료를 부과했나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연 신고도 그렇고 이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많은 건수인데 부과가 9건 됐다. 이게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예. 과태료 부과 해당이 안 돼서.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출석 현안 및 건의사항이 보시면 그 오성면 안아리 쪽에 지금 계속 천연가스 공급 시설 들어오면서 계속 그쪽 주민들 시위하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예. 그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돼요? 오성에 지금 그 레미콘 공장,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축산 그 분뇨 처리장, 그것 때문에 이제 민원이 제일 지금 현안되고 있는데 그 레미콘 공장 입지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평택시의 제일 센터가 지금 또 오성이고 또 그다음에 도로도 제일 그 위치에 서면은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운행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성하고 청북 토진리 쪽에 계속 그 민원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고 지금 그래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제 계속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 그 갈등 유발 그 조례에서 일단 모든 게 들어오면은 그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이제 계속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떻게든지 지금 막아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절차에서 하는데 시에 우리 출장소나 이 시에서는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성면 그 안아리 그 축산 그 분뇨 그 처리장 하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자기들 이제 이득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가스는 가스는 놔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그 지역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 여러 가지 그 혐오 기피 시설들만 모인다고 하면서 굉장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장님도 그 현장에 주민들 할 때 면담도 좀 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좀 얘기를 들어주는 거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은 다 쓰고 계시는데도 아마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아, 계속- 요새 1인 시위를 하셔요. 일 인, 시청에서. 그래서 아침마다 나올 저기 간부회의 끝나고 나면서 가서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고. 예, 그래가지고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상습 고액 체납자들 이렇게 전년도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좀 이게 페이지 수가 500만 원 이상 그 고액 체납자들, 이게 지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그 체납원인 분석 및 실태 조사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징수 독려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예, 지금 우리 그 징수동료반은 편성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체납 그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뭐 체납 기동반 뭐 이런 요 저기 그런 걸 좀 그 해서 우리 시도 아마 38기동대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저도 좀 좋겠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게 그 뭐야 뭐 본청에서도 물론 같이 해야겠지만 그게 그거를 조직을 해서 가동을 하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 좀 건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에서만 뵙다가 가끔씩 이렇게 의회에서 뵈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타지에서 고향 사람 만난 기분입니다. 예. 네. 먼저 어제 그 행정자치국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우리 안출 민원실에 민원인 1회 방문 창구가 운영되고 있을까요? 1회 방문 창구. 일회 민원방 좀 알아보고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1번 창구가 혹시 별도의 이름이 있나요?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없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제도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근데 본청에서는 1회 민원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우리 각 안출에서는- 출장소 송출 안출 아까 송출에도 여쭤볼 걸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시청에만 있는 상황이겠네요. 어제 제가 잠깐 고민을 했던 게 그 제도가 있으면 저희가 처리 기간 내에 운영이 된다고 그때 하셨는데 그 직결 처리 민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담당자님이 전 부서를 돌 동안 민원인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할 문제는 아니고 상위법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저희 그 건이 있어서 안타깝게 그 사고가 어쨌든 크게 있어서 저희가 애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해양 페스티벌 행사가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그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기로 됐을까요? 이번 뭐 본 그 해양 페스티벌을 이게 당초에는 그 코로나 전부터 이거 시에서 계속 3년째인가요? 3년째 네. 계속 이제 밀려가지고 이번에는 참 준비 잘했습니다. 정말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준비했는데 아 이게 의외로 또 이게 또 복병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이게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같이 했던 TF팀하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했던 TF팀하고 가서 회의를 하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죠. 사고 예, 대비도 예, 잘 예, 하고 예, 예, 안전하게 해서 사후 대비해두고 그다음에 개최하는 날짜도 좀 조정 좀 해보고 예. 너무 추운 날짜로 늦어가지고 좀 추우니까 그 개최 주는 날짜까지 이런 것 좀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취소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왔던 거고 기대를 하는 만큼 그리고 또 이번 참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네, 네. 더 신경 써 주셔서 예, 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징수 목표액이 22년 12월까지의 징수 목표액인 거죠? 이 총액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아, 예, 거기 위에 저 좌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자체가 9월 30일까지의 목표라고요? 목표액은 금년도 거고요. 실적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목표액은 저기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목표액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랑 이 정리율도 2022년 12월 말까지의 징수 목표액이고 그것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수납 처리된 금액이 이렇게 정리됐다라는 내용인 거죠. 예, 징노목 네. 목표액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고 그다음에 부가 징수 미수납액은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예, 정리가 된 거다. 네. 그러면 9월 말 기준으로 92.7%까지 목표했던 세목별 수입을 징수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 21년도 결산 시에는 94.4%였던 것을 보면은 결산 시에 94.4%였는데 지금 현재 4,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는 전년도보다는 훨씬 조금 상향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예, 가능할 하세요? 것 같습니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9페이지 보면 체납액 정리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송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안출은 체납액 그 총액은 훨씬 적어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를 비교를 하면은 4배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뭐 대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희들 그래서 500만 원 고액 체납자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요.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각 팀장하고 징수팀 직원 8명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259명에 예, 저희들이 100억에 대해서 징수 명령을 체납 전담반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그 활동은 은닉재산 추적이라든지 가택재산, 가택수색, 무재산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급여 압류, 출국 금지 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다들 사정이 있으실 테지만 이게 송출하고 우리가 인구 대비를 본다 하더라도 아까 송출은 77명 이렇게 봤는데 안출은 259명이고 금액 우리 전체 체납액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어갖고 2배, 3배, 4배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금 뭔가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제 그 기획항만경제실 그저께인가요? 네,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 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되고 있고 그 체납액 징수 업무 수행한 그 기간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특별 공적에 포함해서 포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징될 수 있도록 뭔가 지방세액 목표액 달성하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예. 저희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부 지역 그 저희 환경 이게
제가 안출이 그쪽에 있으니까 환경감시 장비가 뭐 저희 평택시에 그 거점 수거지 집중관리구역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클린하우스가 2023년도에 8개가 설치될 계획이고 감시 장비도 스마트 경고판이라던가 로고라이트 해갖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뭐 적은 양은 아니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곳은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판넬을 세워두셨어요. 우리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사진들이 있거든요. 예.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 옆에다 쓰레기 봉지가 이거는 이제 저희 시민들도 노력을 같이 함께 해야겠죠. 예. 근데 여기에도 이곳은 쓰레기 배출 장소가 아닙니다 했는데 쓰레기 용품들 그 치우는 용품들이 있죠.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누가 갖다 놓으신 걸까요? 이게 청소원들이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되게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이.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아니니까 나는 여기 이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쓰레기 봉지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쓰레기 치우는 용품들도 있고 이랬어요. 이 내용이 좀 뭐 하는 장소지 여기가 약간 고생을 많이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굉장히 저희 지역이 자연 녹화가 잘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릎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천연 잔디도 깔아주셨나. 이건 그래도 양호해요. 굉장히 이런 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장마철쯤 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분들이 길을 건너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국화꽃을 심어 놓으셨어요. 시에서. 국화꽃이 묻혀요. 이 풀에. 경관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 풀에 묻혀갖고 시민들은 풀숲을 헤매야 되는데 여긴 보도블럭이에요. 인도구. 우리 소장님 저기 여기가 굉장히 그래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 삼거리인데 너무 속상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평택 시민이시고 동네에서는 서로 주민들하고 선후배님들이시잖아요. 고향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다른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에 계신 국과장님들은 거의 반평생을 평택 일만 해오신 분들이시라서 저도 존경을 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좀 많이 되게 속상해요. 이거 다 눈으로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왜 자꾸 방치가 되지? 어쩌면 저희 의원들보다도 거슬릴 텐데 저것들이 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야 전화 한 통이면 빨리빨리 치워주세요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행정상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러시겠지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시각이나 혹은 옛날 이제 뭐 활동가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거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저기 총무과 본청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됐을 수도 있는데 왜 퇴직을 얼마 안 남겨놓으신 분들이 자꾸 읍면동 저기로 발령 받아서 오시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의회에 와서는 그 인사 발령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고 다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좀 있으면 그만두실 분들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지 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애정을 그만큼 가져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버스 정류장만 해도
이것도 버스 정류장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른 지역구 계시죠? 여기 우리 최중구 의원님도 비전 1동 동삭동과는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모습? 아, 그래. 아, 팽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저는 여기 저기 이종원 의원님은 뭐 진이 서탄이 또 있으시고. 아, 이건 되게 저희 쪽에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근데 자, 여기 시민분 보이시죠? 이거 연출이 아니라 이분은요.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실제로 제 앞에서 버스가 그냥 지나갔어요. 못 보시고.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이분이. 버스 정류장인데. 아니, 저는 이런 게 좀 버스 정류장 좀 어떻게 통일을 시키든 어디는 에어컨도 나오고 조명에 너무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막 내 방보다 더 좋아 이러시는 지역이 있어요, 사실. 아, 이게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우리 지역 선배님들께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 하시고 계속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해주셔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표지석 같은데 표지석. 예. 그 앞엔 또 쓰레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저희가 주의할 부분이지만 이게 정말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제가 이게 속이 너무 상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이쪽으로 와야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와서 이걸 고쳐야 되는 건가라고 해서 이제 계기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확실히 권역별 아직까지는 아까 그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최중구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권역별로 잘 융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 아직은 많이 멀었다고 생각도 하고 개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있어요. 북부 지역은 군부대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 이쪽 서부는 노동자 중심의 다문화 가정이 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19층이었나요? 네. 다쳤어요. 밤에 놀다가. 그것도 옥상에 왜 올라갔냐니 놀러 올라갔어요. 거기를. 안전 사고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러니까 평택이 그만큼 막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다양한 거죠. 우리가 그걸 진짜 잘 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리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소장님한테만 이 짐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현장의 얘기를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교육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청소년이나 아이들은 또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네. 이게 다문화 다국적 시민들이 있는 지역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지역의 현장 이야기를 우리 그 임원 간부 회의 같은 데 가셨을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공감할 수 있도록 어렵겠지만 얘기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계속 노력하실 거고 공감해 주시려고 해 주시겠지만 부탁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섭길이었습니다. 예. 포승은 섭길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이거는 사실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안출 소장님 오셔서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동네 체육시설 현황 아까 해주셨어요. 예. 143페이지에 그 전반적인 걸 해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료랑은 조금 하나가 추가가 된 건가요? 저는 27개소로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는 26개소로 되어 있네요. 뭐가 다를까요? 현덕 족구장? 아닌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개수가 왜 다른지는 제가 더 많게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일단은 겨울 대비 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 안전이라던가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집중 체크를 해주셔서 어떤지, 그리고 추가로 보완할 시설이 없는지 이장님들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장님들이 워낙에 저희가 이제 이장님들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아무래도 도심 지역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 힘들다. 주변 정비 이런 풀 같은 거 특히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항상 현장에서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는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뭐 안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본청 송출까지 다 이제 자료를 요구할 건데 평택시 전체 지방세 체납액 연차별 체납 현황을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뭐 체납 연차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도 연차별로 체납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청, 송출, 안출별로도 따로 지방세 체납액을 연차별로 좀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를 좀 같이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단계에서부터 어떤 연차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다가갈지를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좀 다양하게 조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추가 질의. 예. 짧게 한 가지만, 이게 저희 상임위 것은 아닌데 이제 지역 쪽이라 이게 대표적으로 서평택 IC 쪽인데요.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보시면 70kg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요. 이게 이거는 민원이 들어 밑에는 50kg. 여기는 70이고 여기는 50인 상황인데요. 이런 민원을 받으시면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난감한 상황, 이 각도 아니면 길에 따라 뭐가 다르게 보이는 건지, 이게 근데 운전을 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아, 여기도 앞에는 50이구나. 네. 사거리 같은 사거리인데 이게 뭔가 난감한 돌아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랑 여기랑 달라요. 지금 70, 50 이렇게 이게 그 요 사이에 60으로 달려야 하는 상황. 이게 낮은 소형차는 50이고 높으면.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 주십시오. 누구한테 어떻게 말씀을, 이 경찰 소관일까요? 교통행정과에다가 경찰, 이게 제가 이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시민분들은 다 평택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진짜 막 알아보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도로 관련은 특히 다 경찰 어디 막 이렇더라고요. 소방도 그렇고. 이런 거는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빠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정아 의원님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 해주신 유정아 의원님께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숨으로 그 질의를 시작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더 이렇게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그 출장소가 이게 이전을 하는데 화양지구로 옮겨 네, 예. 가죠. 네. 화양지구가 그 안중입니까? 현덕입니까? 현덕이 한 70% 되고요. 안중이 한 30% 됩니다. 근데 출장소는 현덕지구가 더 많이 있는 화양지구로 들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안중출장소라는 명칭을 이제 계속 씁니다. 그렇죠? 네, 현덕면 주민분들도 안중출장소를 다니시고 저기 또 어디죠? 옆에 현덕, 포승. 포승 이런 청북. 곳에서 청북 이런 데서 다 안중출장소로 다니십니다. 총탄출장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27년 전에 3개 시군이 통합이 되고 이제 30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3개 시군 통합이 안 되고 있는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시민들의 마음적으로 행정이야 이제 일원화돼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시민들 마음 속에 아직 그 본인의 지역에 대한 그 애정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원래 통합 취지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앞서 송탄출장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통합이 안 되는 문제도 저는 일면 영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논리적인 이제 뭐 그게 안 맞는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까 이제 2025년도에 통합 30년이 되는 시점에 고덕의 종합청사가 들어서는 시점에 맞춰서 평택 재통합의 의미를 좀 담고 북부청사, 서부청사로 명칭을 개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 유정아 의원님께서 저렇게 강변하셨듯이 예산이 북부권에 더 많니, 서부권에 더 많니, 왜 북부권에만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니, 뭐 평택에만 이렇게 더 많니, 왜 서부권에 많니 이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서부권에도 이제 지원이 됐을 때 좀 이런 반감들이 좀 덜해지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그래야 이제 진정한 서부권 발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좀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소장님께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여러 집행부분들이 같이 고민을 나누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삼성이 그 고덕의 자리를 잡고 움을 트면서 저는 평택이 뻗어나갈 곳이 이제 서부권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도 이런 발언을 해주셔서 참 반갑게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고 이것이 연계돼서 수소 모빌리티 특구가 연계돼서 같이 융합돼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평택항 이중배후 단지 옆에 있는 평택호가 이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지만 같이 발전이 되면서 집객 효과가 발생이 되고 집객 효과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화양지구와 현덕지구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윈윈하면서 도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의 일련의 과정이 어딘가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와 각 국에 다 흩어져 있는 이 사업들을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위원회를 꾸리던 TF를 꾸리던 그 안에 이제 소장님도 의견을 내시고 출장소에서도 이제 의견을 내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나 아니면 TF가 꾸려지는 것이 지금 상황에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서울 발전을 위한 그림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하지만 그 사업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 제안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이제 유정환님께서 서부권 발전에 대한 애로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부권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거가는 뭐 이거 하나만 해결돼 뭐 이렇게 도깨비방망이처럼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 이제 조금씩 도시계획 위반이 돼 있는데, 도시계획 위반이 이게 그냥 금방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청북 포승 같은 경우는 그 공단 지역을 빼놓고는 도시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지금 현재 보면은 난개발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때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안중에 이제 도시개발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중역에 도시개발을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이제 주민들이 이제 힘들어.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려면은 일단은 도시계획 기반이 좀 제일 빨리 좀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부권 발전을 위한 이 그림, 큰 그림 안에서 좀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소장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기획실 다음에 저희가 했었던 총무국 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교육 평준화와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교육 평준화가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볼 수 있는 것이 서부권의 문제입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육 평준화가 되면 이게 교육 평준화가 그 도심화되어 있는 곳은 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그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 평준화가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집값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공동화 현상이 더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개발 계획에 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꼭 좀 꼼꼼하게 살펴봐서 각 국가별로의 상의나 이런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단순히 개발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그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같이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정화 의원님께서 이제 그 지역구 이야기를 의원님들 간에 이렇게 평소 말씀을 주시면 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그 학생들이 같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같이 학교를 등하교를 하는데 부모님들 이제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출장소나 서부 5개면의 읍면동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민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어나 그분들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의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청소 같은 그 안내나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때 안내는 그 각국의 이제 여러 우리 영어, 러시아어, 뭐 그다음에 그 필리핀, 뭐 동남아어 뭐 이렇게 여러 개로 해가지고 프랭카드도 붙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 안내문은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 원룸 단지나 이런 데에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렇게 넘어서 그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유정환님이랑 말씀 나누다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학교에서도 이제 안내 문자를 그 우즈베키스탄어나 그 관련된 그 부모님들이 읽으실 수 있게 이제 안내 문자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배려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뭐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부모님들이 오셔서 조금 직원을 한 명 배치할 수는 없겠지만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면 통역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는 30페이지 자료 30페이지 보니까 출장소에서 행정 소송이나 심판 이런 것들을 간혹 진행하시는 것들이 송탄 출장소보다는 조금 그 건수가 있으신 것 같던데 대부분 토지거래나 뭐 토지거래, 이런 그다음에 부동산 주로 그거 많습니다. 네. 건축도 있습니다. 건축도. 그래서 있으신 것 같던데 출장소에서는 이제 그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정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될 사항에는 좀 앞서서 이제 고문 변호사라는 것이 있고 자문 변호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스템을 조금 활용해서 이 행정의 행위가 이후에 소송이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한 번씩 거르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탄 출장 아니 그 출장소 차원에서도 저희도 그거 다 이런 하고 거 활용 있습니다. 예. 자체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본청의 본청에 같이 자문 변호사를 예. 같이 활용을 예. 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지난번에도 그 추경 때도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포크레인 사고가 예. 있었잖아요. 초등학생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그 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조치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차 여쭙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주변 안전 시설물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그 점검 대상이 우리가 19개 초등학교 주변을 했는데 총 45건의 그 정비 대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그 주로 이제 시설물 개선하는 거는 우리 건설하고 교통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 주정차 단속에 그 CCTV 설치라든가 제초, 그다음에 어린이 시구역 시점 종점 정비 뭐 이런 거는 지금 완전 이거 다 준비를 해서 거의 다 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이제 심사를 하면서 유정관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저희 부서도 이제 안전 관련돼서 뭐 CCTV를 달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신촌에서 그 서울 신촌에서 또 한 분이 이제 그 5달째 전기료를 내지 못하고 고지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또 그 목숨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그 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마지막으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서울 쪽에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을 좀 머리가 아프고 이렇게 좀 그 복잡한 과정일지라도 좀 창의적으로 이렇게 좀 방법들을 찾아내서 한 명의 이 목숨이라도 잃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파악을 이제 지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홀로 사는 독거 청년이라고 그랬죠. 이제 60세 네. 미만이면 65세 미만에서 50세에서 65세까지를 이제 좀 파악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차상위도 아니고 저 대상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독거사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놓고 이제 파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챙겨 네.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아까 그 최준구 의원님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그 안전 학교 주변이라던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때 이제 현안이 생기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해당 과에다 이제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아까 보고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자세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랑 예, 그거 저 결과 점검 결과 한 거 보고 예.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취합된 자료를 한 번에 보는 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왜 전화가 그 저희 그 아까 그 교육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거랑 그 독거 청년에 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결론은 커뮤니티 케어. 우리 아까 중식 시간 이후에 의원님들끼리 말씀 나누다 잠깐 나온 이야기였긴 했는데 그런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 이 안출 이쪽 지역이 그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게 참 안출한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어제 교육청소년과 계실 때 말씀드리기도 뭐한 내용이었었는데 마을 단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은 사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애매한데 이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주민자치라던가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게 있나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50세에서 65세 그 중간에 계신 그 홀로 사는 그 독거 남성 이분들은 거기에도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75세 이상 다 넘으신들 그 어르신들 앞에 가서 참석도 못 하고 그러니까 경로당도 못 이게 가시고 경로당에도 못 가고 항상 그냥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핸드폰 이것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당 같은 경우에도 혼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공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곳이거든요. 학교 끝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곳. 그렇다고 버스를 타고 어딜 나가기에도 애매한 곳.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포승 쪽은 또 그렇고 현덕이나 멀리 있는 그런 시골이라고 막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들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쪽을. 어떻게 보면 저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예, 확장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키울 수 있는 방법, 활용을 잘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만큼 또 현안을 자꾸 안겨드려 죄송하고 또 이제 기억에 남는 소장님, 부장님, 면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 후배 공무원분들께도 시민분들께도 기억에 남는 그 소장님 계실 때 괜찮았는데 우리 동네 살기 좋았는데 그렇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업이 그만큼 잘 되고 행정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오해 안 받고 하는 마음에 말씀을 아까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송탄 출장소 소장님께도 말씀을 올렸는데 안중 출장소에 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네, 홈페이지를 조금 업데이트 해주시면 그러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부 소통방에 홈페이지 다 정비하시라고 제가 했는데 딱 오늘 오니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저 유정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 출장소에 민원 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